논어는 한 줄 한 줄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간단한 것이고 한데 왜 뭐 많이 읽어가지고 각자의 느낌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권이 끝날 때부터 매양 앞에서부터 배운 데까지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위시석 제1편 배운 데서부터 다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네, 공자님 하신 말씀이면 구절마다 뭐 살아있는 것이지만은 행유열역죠. 행동하고 남은 힘이 있으면은 그때서야 글을 배울 것이냐라는 행유열역 즉기학문이라는 유명한 말이 뭐 곳곳이 있습니다. 하고 예, 그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 할 게 자하왈이죠. 예, 자하왈부터 하겠습니다. 예, 한번 띄어 읽기를 하겠습니다. 자하왈, 헨헨호대 역색하며, 사부모호대, 능갈기력하며, 사군호대 능치기신하며, 여붕우교호대, 언이유신이면 수활미학이라도 오필위지학의라 호리라. 자왈 훈자 부중적 불이니 학적 불곤이라. 주 충신하며 무불력이자오 가정 물탕견이라. 정자왈 신종 추원이면 추원이 나오네. 추원감시 나오네. 신종 추원이면 민덕이 기후의리라. 네, 민덕이 기후의리라 해도 되고 기후의리라 해도 됩니다. 예, 민덕이 기후의리라. 자금이 문어 자공왈 부자 지어 시방야 하사 필문 기정하시나니 구지여 억여지여 자공이왈 부자는 온양 공금 양이 득치시니
자궁이 얼마나 말 잘하는 거로 최고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말입니다. 꼭 외워놔야 될 게 온양 공급량입니다. 이 온양 공급량 두 개 5가지 글자는 이 5가지의 글자로서 상상을 해가지고 공자님 모습이 연상이 돼야 됩니다. 공자님의 모습을 5마디 말로 표현한 것이 이 말입니다. 공자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이는 온하고 양하고 공하고 금하고 양한 분이다 라고 직접 배운 일대 제자 자궁이 말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공자님이 가진 오덕입니다. 공자님이 가진 오덕. 이 공자님의 모습을 상상을 하려고 이 5가지로서 연상해가지고 행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말 단어로서 공자님의 성격과 행동을 다 말해놓은 것이 자궁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자님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5가지 단어가 이겁니다. 부자는 온양 공급 양이 득지시니 부자지 구지야는 기저이호 인지구지연저. 예, 그까지 한번 읽고 그러니까 오늘 진도가 다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거 다시 한번 각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하왈 저는 강을 해도 다 외우라고 하면 다 외우지 못합니다. 이거 보고 머릿속에 뭐 연상을 하고 이런 하면은 외워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진 선생님은 눈을 감고 다 외우고 계십니다. 혹시 눈을 끝까지 다 외우십니까? 몇 건까지 외우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눈을 감고 다 외우십니다. 예, 자하와 알겠습니다. 자하. 지금까지 공자님의 일대 제자가 몇 분이 나왔습니까? 첫째 유야기가 나왔죠. 유야기가 한 말은 군자는 무본이란 말 했죠. 군자는 근본에 힘쓰나니 뭡니까? 근본이 있어야 도가 생겨난다는 게 뭡니까? 군자는 무본이니 본립이 도생. 유약품은 바로 본립이 도생. 군자 무본이 생각나야 됩니다. 이거는 공자님이 말씀에 버금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약이 말한 군자는 무본이니 본립이 도생이라 이거는 정말 공자님의 말을 꼭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공자님이 한 말을 유야기가 선생님이 이런 말도 하셨다를 이리 전해놓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멋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 유야기가 나왔고 누굽니까? 정자가 나왔죠. 정삼이가 나왔죠. 정자는 뭡니까? 공자의 완전 말기 제자입니다. 비교 503년생입니다. 그럼 공자님이 551년생이니까 몇 살입니까? 51년에서 03년을 빼면은 1월 8이고 48살 차이입니다. 48세 차이는 공자님 돌아가시긴 언제 돌아가십니까?
72세에 돌아가셨죠. 48세 차이니까 여기서 한 20살 돼서 공부하러 가다 68년이니까 72살. 거의 마지막 제자입니다. 그래서 정자, 유약 정자가 나오는데 자하가 이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자하는 어떻게 되냐 하면 정자보다 어찌 됩니까? 정자보다 어찌 된 정자가 BC 503년이 아니고 505년입니다. 505년생입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정자가 505년생입니다. 그런데 정자보다 2살 자하가 많습니다. 그래서 BC 507년에 태어났습니다. 공자님보다는 44살이 어립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의 중기 제자들이 가장 이름이 많이 났죠. 덕행이고 중기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그 아내하고 자공이하고 유약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기 제자고 말기 제자는 문학으로서 이름 나는데 그 중에서 자하, 자유, 자장, 정자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 그래서 요 자하는 정자보다 2살이 많고 정자하고 절친한 사람이었죠. 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하만 나왔지 어찌 됩니까? 거석이 안 나왔네요. 하자가 여름 하자니까 자하의 자는 뭡니까? 성은 복시입니다. 복시. 하자가 이름이 하자니까 어찌 됩니까? 그 다음에 하은주니까 이름은 상입니다. 그리 외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원 이름은 복상입니다. 복상이니까 상나라 상자가 나오는 게 그럼 니는 자하해라 이래가지고 자하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공자님보다 44살을 자은 BC 507년이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당시에 제자를 가르쳐가지고 이름 나기로는 정자보다 더 이름이 났습니다. 이름이 난 사람이죠. 이 자하는 어디서? 자하는 공부를 하다 서하 땅에 가가지고 학문을 가르치는데 이 서하 땅이 우리가 맹자를 배울 때 양여왕 나왔죠. 한위조 하는 위나라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찌는 위나라의 문우가 또 그 위나라의 가장 유명한 장수 뭡니까? 부하 쫑기를 빨아줘가지고 하는 오기라는 장수였습니다. 위나라 문우, 오기, 전자방 사는 사람이 전부 자하의 제자들입니다. 자하의 제자들. 위나라 문우가 누구냐 하면 양여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양여왕의 할아버지. 그 당시에 위나라 땅에 양여왕의 할아버지 때는 엄청 세계가 6개 중에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제라 사나지고여 훌륭하도다 나의 사나이 경고하며 이래가지고 찬탄을 배를 타가면서 칭찬을 하니까 옆에 오기장수가 있다 모를 겁니까? 나라의 경고함은 사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군주의 덕에 있는 것입니다. 덕을 닦으십시오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이 자하가 위나라 문의 스승이기도 하고 제자들을 엄청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자하가 가르쳤던 학맥이 뒤에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자가 가르치는 학맥은 그 뒤에 대를 이어가지고 맹자 또 자사로 이어져가지고 공자의 학문이 이어졌죠. 그렇지만 두 사람은 나이 2살 차이에 공부를 2살 차이니까 비슷하게 했을 거잖아요. 두 사람은 아주 절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그래서 공자의 10철 중에서 문학으로도 이름난 사람이 자하입니다. 그런데 자하코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생각나나요? 자하코면 생각나는 게. 자하코면 생각나는 게 제일 유명한 게 이 말입니다. 요 말이 붙기도 합니다. 이 말이 상명지통이라는 말, 저는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상명지통이 뭐인가요? 상명지통. 상은 잃어버리다는 뜻이죠. 명은 뭡니까? 시력이라는 뜻입니다. 시력. 총명할 때 명입니다. 상명은 뭡니까? 시력을 잃어버린. 그렇게 눈이 봉사가 된 고통이라는 거죠. 상명지통. 상명지통이 뭔가요? 상명지통. 자하가 그 당시에 학자로서 엄청 이름이 났고 위나라 문우까지 다 와서 하고 하니까 천에 어찌 됐냐 하면 자하는 자기 선생 공자를 버금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름이 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하가 어찌 됐냐 하면은 아들이 죽고 나니까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멀은 거예요. 상명, 명자, 실행명자입니다. 실행명자. 실행을 잃어버리는 아픔입니다. 그러면은 자아가 아들이 죽고 나서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상명지통을 당하다, 이렇게 하면 무슨 아픔을 당하다는 뜻이겠나요? 아들의 죽음이죠. 아들의 죽음을 상명지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자하 때문에 나왔던 이름이 상명지통. 상명이라는 말은 시력을 잃다는 것이지만은 상명의 아픔이라는 것은 자식의 죽음을 비유하는 말이죠. 그 죽음을 비유하는 말은 엄청 많이 있죠.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고통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임금이죠. 붕천지통이라고 하죠. 붕천지통. 이 붕천지통,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애통함이다 하고 붕천지통이라고 하죠. 그렇고 이거는 붕천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단어는 바꿔가지고 어찌 됩니까? 요거는 붕천을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해석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너진 하늘이냐, 안 그러면 하늘을 무너뜨린 것이냐, 주어 동사로 할 것이냐, 이제 형용사 명사로 할 것이냐, 동사 목적으로 할 것이냐, 해석이 그게 달린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거는 붕천지통은 다르게 천붕지통이라고도 합니다. 하늘이 무너진 해고 붕천지통이나 천붕지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모 아버지나 임금이 뭐 죽었을 때 애통하면 붕천지통이라고 하죠. 붕천지통. 그 남편이 죽은 슬픔은 뭐라고 하나요? 남편이 죽은 슬픔은 뭡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아내가 남편이 죽은 거죠. 남편이 죽은 슬픔은 뭐라고 하나요? 그는 무너진 북자는 똑같은데 여기는 성성자로 씁니다. 풍성지통입니다. 풍성지통. 이거는 성붕지통은 안 됩니다. 이거는 풍성지통 해석하면 어찌 되나요? 풍성지통 해석하면 풍성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안 돼요. 성이 무너지다라는 거예요. 어찌 됩니까? 풍성지통, 풍성 해석하면 동사 목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성을 어떻게 해? 성을 무너뜨리다라고 해야죠. 성이 무너진 아픔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을 무너뜨린 고통이라는 거죠. 성을 무너뜨린 아픔이라는 거예요. 붕성기통, 천붕지통, 하늘을 무너지게 한, 성을 무너지게 한 애통함. 이거는 남편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붕성지통이라고 합니다. 성이 무너진 애통함이 아닙니다. 성을 무너뜨린 애통함이라는 거죠. 왜? 이거는 어디 나옵니까? 양주기랑이라고 맹자에 나오죠. 맹자에 나옵니다. 자기 남편이 양주기랑 제 나라에 사는 그 장수인 기랑이라는 장수의 아내가, 기랑이는 어찌됐냐 사촌도 없고 아들도 없고 울로도 아무도 없고 홀로 단신 대부였어요. 그래가지고 성에서 싸움을 하다가 가지고 마침 성 밑에서 장렬히 전사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시체를 거다 주는 사람이 없고 전쟁 중이니까 어찌됐냐 하면 제후가 임금들도 그 사람에 대한 여우를 소홀히 한 거예요. 뭐 일가 친척이 많으면 고장을 했을 건데. 그런데 어찌됐냐면 성이 이제 함락이 되고 다 좋아라 하는데 자기 남편이 기랑이가 죽은 것은 조정에서 알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찾아가지고 자기 남편이 시신이 있는데 가지고 사흘 밤낮을 통곡을 하니까 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을 무너뜨리게 한 슬픔은 요거는 남편의 죽음. 아내의 죽음은 뭐라고 하나요? 아내의 죽음은 조금 해악됩니다. 아내의 죽음은 부꽃자에 뭡니까? 고분지통이라고 하죠. 고분지통. 두드릴 고자, 분자는 동이분자입니다. 동이분자. 동이를 두드리는 아픔입니다. 동이를 두드리면서 이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이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른 마음. 이것은 남편이 아내의 죽음을 비유할 때 말이죠. 이거는 노자 장자 할 때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장자에 보면은 장자가 쭉 가지고 상처를 했다는 소리 듣고 혜자가 띵 찾아가니까 와가지고 울고 있을 줄 알았더만 앵콩 동이를 띵띵띵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당신은 왜 그러 하느냐 하니까 생이나 사나 똑같은데 뭐 슬퍼하고 괴로워할 게 뭐 있느냐라고 나온 데서 나온 말이 고분지. 그래서 죽음과 관련된 것은 붕천지통이나 풍성지통이나 상명지통이나 고분지통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하 때문에 나왔던 것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말은 곳곳에 나옵니다. 흔히 문집에 다 보면 상명이란 말 나오면은 아들이 먼저 죽은 그런 것을 비유합니다. 그는 자하입니다. 그래서 그 자하의 상명과 관련된 것은 얘기해 보면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자하가 눈을 또 어찌 됐냐, 눈을 잃었다, 봉사가 됐다 소리 듣고 친구인 정자가 찾아갔죠. 찾아가지고 친구가 시력을 잃으면 봐서 위로해 주는 것이 친구의 도리다 해갖고 갔는데 가니까 자아가 하는 말이 아이고 친구야, 내가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었다. 아무 잘못한 게 없다. 그랬죠. 사마 나는 여지무지라. 나는 천이여 여지무지라. 하늘이여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냐라고 자기가 하소연을 했죠. 그러니까 정자가 네가 와 죄가 없어. 네한테 죄가 시계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야기한 게 얘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하가 짓고 있던 지팡이를 내쫓고 사과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자하입니다. 그래서 자하 하면 상명지통 생각나면 되고 뒤에 자하는 많이 나옵니다. 자하가 말하기를 현현호대 역색하며 사부모호대 능갈 기력하며 사군호대 능치기신하며 여붕우교호대 은이유신이면 수활미학이라도 오필위지 하거리라 호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하가 말한 겁니다. 자하가 현현호대 역색하며 이 뭔 말인가요? 호대란 토를 많이 달지만은 다음 역자를 하면 현현역색이죠. 현현역색은 뭔 뜻인가요? 똑같은 글자 두 개 나온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한자에 보면은 똑같은 글자가 두 개가 나란히 나온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됩니까? 이걸 갖다가 같은 글자로 쓰는 걸 갖다가 중첩해 쓴다고 해서 첩어라 그러는데 첩어. hình 용사 동사의 첩어는 엄청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도 했죠. 이 한가 유자가 두 개가 이리 붙으면 뭡니까? 유유하면 뭐지 됩니까?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다 하면 유유는 뭡니까? 한가할 유자이죠. 한가할 유자. 그래서 hình 용사나 이런 걸 두 개로 해놓으면 어떤 모양을 나타내거나 소리를 나타내는, 그건 우리말로 하면 부사라 그러는데요. 깨꼴 깨깨 사는 이런 것으로 되거나 안 그러면 어떤 모양새, 차림새, 어떤 모양을 나타냅니다.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도 유유는 뭡니까? 한가하게 흘러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다. 이래가지고 한문에서는 hình 용사나 동사가 두 개 첩어로 쓰이면은 의성어나 의태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의성어나 의태어. 그래서 구름이 유유히 한다. 예를 들어 어찌 됩니까? 예를 들면 또 한 개 쓰면 풀을 창자 두 개 쓰면 어찌 됩니까? 풀을 창자 두 개 쓰면 창창하고 새파란 게 창창한 거죠. 새파란 게 창창한 거. 창창 또 뭡니까? 창창 앞에 나오면 요걸 하는 게 낫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그걸 쓰려고 합니다. 요를 쓰면 뭡니까? 울룰 창창이라 쓰면 어찌 됩니까? 울룰은 뭡니까? 빽빽한 모양입니다. 빽빽한 게 울룰입니다. 창창은 새파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울을 창창의 준말이 뭡니까? 한자서 때문에 울창이죠. 그래서 숲이 울창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울창하다. 그 사람은 엄청 호탕한 사람이에요. 호탕은 무엇입니까?
호호탕탕을 준 말이에요. 호호는 호기로 모양이고 탕탕은 드늘고 모양이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첩으로 쓰는 것은 의성어나 어태어. 어찌 보냐 하면 우리말은 의성어나 어태어가 엄청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형용사 달다, 달보드려 하다, 달짝지근하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한문은 이런 것이 잘 쓰기 한문으로 달짝지근한 것이 뭐인가? 이건 한 개도 없습니다. 달감자 한 개밖에 없지. 달감자 한 개밖에 없지 뭐 조금 달다, 달짝지근하다 이런 말은 자기들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는 첩어를 써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를창창 이런 것들 망망대해 할 때 망망은 뭡니까? 망망대해는 뭔 뜻인가요? 망망대해 하면 내가 여기 좀 망자가 뭡니까? 아득한 망자예요. 망망 그래서 다 끝이 안 보이고 아득한 게 망망이죠. 망망대해 망년 마음이 망년자실 할 때 이 망년자실 할 때도 요 중에서 요 뒤에 건 그랄 연자로 바꿔도 되거든요. 망년자실하고 뭐 이긴 거 지긴 거 구분도 못하고 아득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 그게 망년자실이죠. 이와 같이 처번은 행용사나 명사일 때는 의성어나 어태어를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뭐 벌목정정 고머리정자 두 개를 쓰면 정정 이거는 뭡니까? 소리를 나타냅니다. 벌목정정이 어느 어찌입니까? 나무를 범하는 소리가 정정정 나그늘 할 때 정자죠. 그래서 이리 의성어나 어태어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이 행용사나 명사가 아니고 있을 때는 요 어찌 됩니까? 요는 현행이라 해서 어찌 모양이냐? 그리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요 현행이 어떤 것이냐? 행자를 존경하다. 예,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나오는 것이 어찌 됐냐 한번 보세요. 그 아니고 명사가 두 개가 예를 들어 여기 나오면 이제 해석이 조금 어렵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현해를 갖다가 지금 말씀을 하실 때 현현을 어떻게 해석하는? 앞에 걸 동사로 보고 뒤에 걸 목적으로 봐가지고 어진 행자를 현하게 대해주다 이 말이거든요. 행자를 현하게 대해주는 것은 조금 풀어서 하면 어진 사람을 어질게 예우하는 것 이런 뜻으로 해석되죠. 그러면은 앞에 거는 동사와 뒤에는 목적어 현행입니다. 그러고 궁문 이것도 그림만 해석이 되나요? 궁문은 또 어찌 해석해야 되나요? 궁문은 임금을 임금답게 모시다 해야 될까요? 요거는 또 현행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궁문은 내가 논문이 나온 말입니다. 궁문은 뭡니까? 궁문은 군 다와야 하다. 요거는 동사 목적인데 요거는 주어 동사입니다. 임금은 임금다와야 하고 라고 할 때 국문이라 쓰죠. 자자라는 말은 자식은 자식다와야 하는 거고 신하는 신하다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가 똑같은 게 나오면 이것을 주어 동사로 해석할 것인가 동사 목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거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이 어려운 거죠. 이건 정해진 게 아닙니다. 국문이 예를 들어 자자라는 말이 나올까? 자자 이거는 딱 두 개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자식을 자식답게 대하다도 해석이 되죠. 자식을 자식답게 대해라.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고. 신하를 신하답게 대한다.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건 어찌입니까? 자식은 자식다워야 하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이게 주어 동사로 해석할 것인지 동사 목적으로 해석할 것인지는 이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어찌 되냐 하면 현행을 갖다가 현행 역체가 어찌 됩니까? 요거는 앞에 있게 동사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왜? 어진이는 어찌로야 하고 현행 어디에 쓰면 그렇게 해석해도 될 수 있는 것 있겠죠. 어진이는 어찌로야 하고 인자는 인자다워야 한다. 그렇게 쓸 수가 있는 데도 있겠죠. 앞에 왜? 국문신신하고 똑같은 뜻이잖아요. 국문이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 하면 hen행도 어찌 됩니까? hen자는 hen자다워야 하고 라고 해석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행자는 행자 다와야 하고 하면 뒤에 역책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어 동사로 해석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하면은 이걸 갖다 뒤에 걸 목적으로 봐가지고 어진 사람을 어질게 대함은 어진 사람을 어질게 예우하되 이는 뜻입니다. 그럼 일반 사람이 어진 사람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뭐 요즘 지금 우리나라 세상 뭐 지금 세상은 어찌 됩니까? 어진 사람이 있다면은 뭐 그 사람을 따라가거나 본받으려고 하는 거고 네가 잘났나 이런 소리 하는 세상이 돼버려 가지고 소용이 없는데 어진이 어찌 됩니까? 여기서는 어진 사람을 어질게 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진 사람을 어질게 대하다. 근데 두 가지 중요한 겁니다. 어진 사람을 어질게 대하면 어찌 됩니까? 어진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죠. 어진 사람이고 저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라고 뭐 자기 눈이 밝지 않으면 그것을 어찌 찾을 거예요. 어진 사람인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어진 사람 보면 그 사람을 어떤 예로 대할 것이냐 그러는 거죠. 현현도 전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눈이 안 뜨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눈이 떠야 얘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진 사람을 예자는 어질게 예우하다, 어질게 대하다라는 뜻이죠. 어진 사람을 어질게 대하되 뭐 하라 하면 어질게 대하되 이형도 한 줄도 다 못하겠네. 어진 사람을 어질게 대하되 역색하라. 역색은 뭡니까? 역색. 어진 사람을 어질게 대하되 해가지고 첫째 주자 줍니다. 주자의 주는 뭐라 합니까? 이 색자를 갖다가 여색이라고 하죠. 여색. 색자를 여색으로 봤습니다. 어진 사람을 어질게 대하되 색자 뭡니까? 여자죠. 호색지심이라고 나왔습니다. 여자 좋아하는 마음과 바꿀 것이며 어진 사람을 어질게 대하되 여자 좋아하는 마음과 바꿀 것이며 이렇게 했다고 주자는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여자 역자는 바꿀 역자고 색자는 여색이라는 뜻인데 여진 사람을 어질게 대하되 호색하는 마음 왜? 남자가 여자를 뭐 부부의 관계와 자녀를 낳아야 되니까 이거는 육체는 본능이거든요. 식색은 본능이라 했잖아요. 먹는 것과 요새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본능이라고 맹자에서 말을 했죠. 그래서 주자는 본능에서 우러나는 여색 좋아하는 마음과 바꾸는 것. 그러니까 어진 일을 갖다 보면은 천성으로 무조건 좋아하는 자세까지 가야 된다라고 주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흔한 주가 어찌 됩니까? 어진 사람을 어질게 예우할 때는 그 마음이 여자 좋아하는 본능에서 우러난 여자 좋아하는 마음과 바꿀 것이며 그마침 어진 일을 친애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과연 이게 뭐 맞을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현행역색은 지금까지 엄청 논쟁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뒤에 거 보세요. 뒤에 거 보면 사군 뭡니까? 뒤에 거 보면은 사부모 사군 친구가 나옵니다.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임금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친구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있는데 뜻밖의 앞에 현행역색이 나와 있는 거예요. 현행역색. 그래서 이것은 현행역색, 이것은 나와 있는데 이 역색이라는 것이 과연 색자는 여색, 호색지심이란 말밖에 없느냐라는 거죠. 색이 다른 뜻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온 말 일단 너는 우리가 배운 데서 색자 어디에 나왔습니까? 교원영색은 선의인이라 했고 색이 나왔죠. 그때 이 색자는 무엇이었나요? 이거는 안색이었죠. 안색을 넘보기 좋게 하는 게 영색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꼭 안색이라는 뜻이 되면 안 되느냐. 여기서 아마 학문을 논하고 그래 했었는데 그 당시에
여자에게 한 거를 말하면 이거는 완전 성인한테만 말로 했을 것인데 뒤에 사부모나 사군을 봤을 때 이것은 마치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말일 것 같다. 그렇다면 꼭 이 색자가 여자라는 뜻을 나타냈겠느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갖고 쟁점이 많이 붙은 거예요. 그 지금도 주자의 이걸 호색지심으로 보는 것이 틀리다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배적이에요. 지배적. 그럼 어진이를 어지기를 따듯 요 색자. 이 색자는 엄청 쓰임새가 많습니다. 잠깐 하고 왜냐하면 색은 본래 색자는 뜻이 뭐인가요? 색은 뭔 색자를 하나요? 비색입니다. 비색. 우리는 빛감자만이 빛이라고 하지만 이 색자가 비색입니다. 광선이 비춰가지고 색깔이 드러나는 것은 저보다 이 색입니다. 색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물질의 세계를 총칭하는 거죠. 물질의 세계. 색이라는 것은. 이 불교에서 말하는 건 똑같은 거죠. 이 색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세계는 색계입니다. 색계. 사람이 감각으로서 감지할 수 없는 어느 단계는 공계죠. 공계죠. 그래서 그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할 때, 할 때 그 색자는 엄청 스케일이 큰 거죠. 엄청 스케일이 큰 거죠. 철학적으로 하면 유가에서는 뭡니까? 어떤 색계는 태극의 상태고, 태극 이전의 무곡의 상태는 공계로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색계는 철학적으로는 엄청 의미가 큽니다. 그 말고는 이 안색이나 태도를 나타내거나, 안 그러면 여자를 나타내거나, 긴국지색 이런 것으로 이는 두 가지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에 헤네노데 역색할 때 이것은 안색이나 태도로 봐도 전에 무리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그래서 헤네노데 역색을 어진이를 어지게 대할 때는 안색을 바꾸어서 긴근함을 갖출 것이며 요렇게 해석합니다. 색자가 안색이란 뜻, 태도란 뜻도 됩니다. 색자가 안색만 막 가는 게 아니라 태도들 다 가르칩니다. 그 사람 보니까 행색이 너무 초라하더라. 행색이 뭡니까? 그 사람 태도 모습이 아닙니까?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 초라한 행색을 한 가격이 지나가면서 할 때 행색 색자는 태도, 외모 이런 뜻이거든요. 얼굴만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진이를 어지게 대할 때는 태도를 바꾸어서 일상으로 있다가도 김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온다라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이래가지고 긴근한 자세로 대할 것이며 해가지고 이거는 여색이라는 뜻보다는 안색이나 태도의 뜻이 더 타당하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해석이 두 가지죠. 해석이 두 가지죠. 또 하나의 설입니다. 이건 최근이지만 또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학설입니다. 헤네노데 역색이라. 이걸 갖다 뒤에 문장하고 연관을 시킨 겁니다. 뒤에 문장을 보면 부모를 섬기다, 또 더 나아가서는 임금을 섬기다, 또 친구와 관련된 거다. 그럼 현행역색이라는 것은 사리 논리상으로 보면 현행역색, 어진이를 대하는 거, 이거는 학자의 길로 가거나 학문을 닦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과연 부모 앞에 그게 나올 수 있었겠느냐. 부모 앞에 나오려고 하면 이거는 부모 말고 자기 처자들을 가르치는 이야기는 아니었을까라고 추론을 한 거예요. 추론해. 그러니까 뒤에는 부모를 섬길 때는 어찌하라, 임금을 섬길 때는 어찌하라 나오면 부모보다 더 작은 것은 자기 처자를 대할 때는 어찌해라 이런 말이 먼저 나왔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처자를 대할 때는 이거는 또 다른 해석입니다. 처자를 대할 때는 현행역색해야 하며 이 말입니다. 처자를 대할 때는 현행역색 뭡니까? 그럴 때는 역자로 아니고 이걸 이자로 하는 겁니다. 이자로 하면 현행이색하며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 생략된 건 뭐겠습니까? 앞에 생략된 것은 처자를 가르칠 때는 내지는 처자를 대할 때는 이런 뜻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자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부모 이야기 나오고 임금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의 학설입니다. 처자를 가르칠 때는 무엇을 가르쳐? 현행역색해야 하며 딱 넉자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것도 넉자식 되어 있습니다. 어진이를 어지게 대하고 여색은 갱시하도록. 갱시. 시울 이자 갱시할 이자입니다. 그래서 어진이를 어지게 대하고 어진이를 어지게 대하도록 가르쳐주제
여색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중하게 여기지 않도록 여색을 갖다가 경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라는 뜻은 아닐까라는 해석도 나왔는데 이게 맞으려면 어찌 됩니까? 앞에 생략된 부분이 과연 타당하냐 이거죠. 타당하냐.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지금 세 개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현행역색의 해석은 세 가지인데 어느 것이 맞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자가 열색으로 본 것 이것도 너무 지나치다. 또 용을 갖다가 처자들을 가리킬 때 어진이를 어지게 대하고 여색을 경시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것도 이 앞에 있는 처자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것도 조금 억지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장 타당한 것은 이거는 태도나 안색으로 보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자의 주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주자의 주에서 한자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면 그런데 비추어 보면 사문단적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해석을 요걸 태도라고 보겠습니다. 어진이를 어질게 대하되 어진이를 어질게 대할 때는 자기의 행색을 자기의 안색을 바꿀 것이며 안색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어서 경건하게 대할 것이며 왜냐하면 어진 사람이 있어도 너는 이거 나는 뭐 하면서 어진 이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어진 이를 무시하거나 이런 게 세상의 풍조란 말이죠. 어찌 보면 어진 이를 알아보는 것과 행하는 예의를 말로 했지만은 세상에 현자를 갖다 무시하는 그런 세상에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현행역책은 해석을 세 가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도 논쟁이 많은 기절이다라고 봐 넘어갑니다. 각자 세 개 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진이를 어질게 대할 때는 안색과 태도를 바꾸어서 경건히 할 것이며 저는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경건히 할 것이며 뒤에 거는 엄청 쉽습니다. 누구를 섬길 때는 사부모, 부모를 섬길 때는 어찌해야 되냐? 부모를 섬길 때는 능갈, 능이 다할 갈자입니다. 능이 다 해라. 뭐 있고 능갈끼리 그 힘을 그 역량을 다 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쏟아라라는 거죠.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부모를 섬길 때는 그 힘을 다할 것이며 능히 그 힘을 다할 것이며 힘이라는 것은 자기 가지고 있는 역량입니다. 역량을 다할 것이며 요즘하고 많이 다르죠. 그 다음 사곤입니다. 누구를 섬길 때는 임금을 섬길 때는 능치키신하며 능히 치자는 뭡니까? 드릴 치자 바칠 치자입니다. 임금을 섬길 때는 무엇을 바칠 것이며 그 몸뚱이를 나의 몸뚱이를 바친다는 게 뭡니까? 이게 헌신이죠. 위국 헌신이죠.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는 헌신이죠. 그래서 능히 그 몸을 바칠 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숨을 바친다는 거죠. 능히 그 몸을 바칠 것이며 여자 더불어 동반객입니다. 여자는 항상 밑에 누구와가 뒤에 나옵니다. 여붕 붕우와 더불어 뭐 할 때는 붕우와 더불어 사귈 때는 사귈 때에는 언이 유신하며 언이 유신 뭡니까? 말함에라고 해석을 해놨죠. 말함에 신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라는 뜻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언이 유신 여붕우 교호대 친구와 더불어 사귈 때에는 언이 말할 때는 언제나 신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신의가 있다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서 덕목들이 다 나옵니다. 충과 신이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붕우 교대 벗으로 더불어 교제를 할 때는 교제를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말이라는 거죠. 말. 그런데 붕우는 뭡니까? 동지동도이고 가는 길이 같고 뜻이 같은 것이 벗이죠. 그런데 이것이 안 맞을 때는 절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며 신의가 있도록 한다면 세 가지입니다. 네 가지죠. 네 가지. 희년하고 부모한테 하는 것, 임금한테 하는 것, 친구한테 하는 것 네 가지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쭉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한다면 수왈미학이라도 뭡니까? 비록 왈은 말하다라는 뜻이죠. 비록 뭐라고 말하더라도 무엇을? 비록 배우지 못했다고 말하더라도 주어는 생략되어 있죠. 누가? 앞에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더라도 배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앞에 네 가지를 잘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공부는 안 했다. 글은 읽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수왈미학이라도 그 사람을 두고 비록 배우지 아니한 사람, 못한 사람, 아니한 사람, 아닐미자가 나오면 해석 아니다, 못하다, 없다 시계 중에 한 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오필위지. 나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하겠다. 나는 반드시 위지 갈지자는 이르리라는 말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를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르겠다. 확 배운 사람이라고 이르겠다라고 말로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하가 한 말입니다. 근데 자하가 한 말의 앞에 행위열이 직이 학문하고 이 비교해 보세요. 이 능갈 기레기든 능치 귀신이든 또 비록 어찌됩니까? 배우지 않은 사람 한 개도 공부는 안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보고 배운 사람이라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뭔가 약간 좀 극단적인 그런 말로 하고 있죠. 예를 들어 그런 행동만 100% 잘하고 그런 한 개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 뭐 무조건 학자라고 치진다면 극단적으로 어찌 됩니까? 공부 안 하고 실행만 쏟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극단적으로 하다 보면은 조금 자하의 말은 성인의 말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주위에 붙여놨습니다. 그 있는 건 조금 쉬었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예,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네 가지를 다 한다면은 여풍우교대 언니 유신이면 말을 함에 있어가지고 신의가 있다면 그 사람을 보고 비록 다른 사람들은 미학 배우지 못했다고 말하더라도 오필 나는 반드시 뭐라고 이러겠다. 이를 배웠다라고 이르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필 위지 학의 됐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를 이 사람을 배웠다라고 이르겠다라고 했는데 한 평서문의 문장이 끝나면 붙일 수 있는 게 야의 은 세 개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건 왜 의자로 썼겠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요거 아시라는 게 오필위지 하야라고 쓰지를 안 했다는 거죠. 야자를 안 썼다. 의자는 뭡니까? 주관적인 판단을 해놓고 났을 때 쓰는 게 의자라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을 반드시 배웠다라고 이러겠다. 설령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자가 아닌 의자라는 것도 관심을 두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탁 마침표를 찍을 때는 이 의자를 찍는 돼요. 의자. 이것이 마침표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줄을 한번 보세요. 주 보면 쭉쭉쭉 쭉 내려가다가 보면 앞에 건 별 볼 거 없습니다. 복상이고 다다 나왔었는데 그 다음 보면 오시왈이 있습니다. 찾아보시오. 오시왈 있나요? 오시왈 맨 뒤에 있죠. 오시가 말하기를 하는 오시왈이 있습니다. 오시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오시가 말하기를 자하지언은 됐죠. 자하지언은 뭡니까? 자하지언은 기의가 선이나 연이나 밑에 있는 말 그랄 연자가 역접일 때는 항상 이나 연이나를 붙여야 됩니다. 이건 정해진 토입니다. 자하지언은 기의가 선의나 연이나 무엇입니까? 자하의 말은 뭡니까? 기의가 그 의미가 뭐이고 선이 뭡니까?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좋다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자하의 말은 그 의미가 좋기는 하지만 연자는 그러나 뜻입니다. 훌륭하기는 하지만 연이나 그러나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사기지간, 간자는 장소니까 애토를 붙여야 되죠. 사기지간에 억양태가 한이 되죠. 사기지간에 뭡니까? 사기는 뭡니까? 사자는 말할 사자입니다. 말을 하는 기운 사이에 말하는 게 현행역책 사부모 능이 다 바쳐라. 부모를 함께 호다한다고 100% 다 바치고 나면 어째요? 그거 다 할 갈잖아. 또 몸을 바치다 라고 하거나 반드시 필자나 이런 것을 볼 때 악센트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기 말을 하는 기운 사이에 억양이 태과해. 뭐 어떤 말입니까? 누르고 하는 억양이 악센트잖아요. 악센트가 너무 지나치는 거죠. 태가하니 만약에 이 말대로라면은 기유지폐가 기유 뭡니까? 요자 흐를 유자는 뭡니까? 그런 부류라는 뜻입니다. 이런 부류의 폐단이 극대화되면 어찌 되겠나요? 채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류지폐 폐단 폐자죠. 기류지폐는 무엇입니까? 장혹지어 폐악이라. 장차 혹 이 말입니다. 장차 혹 어디에 이룰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폐단은. 폐악, 학문을 폐지하는 단계까지 이룰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했죠. 학문을 폐지하는 단계에 이룰 수 있다. 그리고 후대 사람도 이 말로 두고 논의했다 했고 100% 다 좋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에요. 자의 말이 악센트가 너무 강하다. 그 악센트 강한 것이 다할갈 능치 귀신 몸을 갖다 바친다는 것. 또 반드시 필자. 또 미학인데 학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인이 말한 공자의 의조하고는 약간 악센트가 강해서 좀 그런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 오시의 이야기가 상당히 일리 있는 비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현행욕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어떤 것이 완전 해답이다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드디어 또 공자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왈 군자 부중적 불이니 학적 불원이라 주 중신하며 무 불력이자오 가적 물탄 개니라. 엄청 어려울 게 한 개도 없는 말입니다. 어려울 게 한 개. 공연론에 나오는 것은 가령 공자님이 이 말을 갖다가 언제쯤 어떤 상황에서 말했는가 이런 것을 전혀 찾아갈 수 없다라고 했죠. 전혀 찾아갈 수 없어. 그게 좀 아쉬운 점이기도 하고 오히려 또 그것이 장점인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이지지인 성인은 비록 젊었을 때 이야기나 나이 들었을 때 이야기나 거의 그 안에 진심이 녹아 있는 것은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군자 나왔습니다. 군자는 딱 나오면 군자는 뭡니까? 군자는 선한 본성에서 우러나는 대로 행하여 가지고 마음의 덕을 닦은 사람을 군자라고 했습니다. 군자. 임금의 아들. 본래는 군자라는 것이 임금의 아들 해가지고 위정자 귀족에 있는 사람의 말이었지만은 공자의 시대 때 와가지고는 본능하게는 신덕을 닦은 사람이다라고 바뀌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군자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논어 전체를 보면 군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논어는 군자지학의 군자가 되는 기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군자 부중적 불이니 부중적 불이 뭡니까? 군자가 뭐 하지 아니하면 군자가 중하지 아니하면 중은 뭡니까? 무거운 거죠. 군자가 무겁지 아니하면 위는 위험이라는 것이죠. 군자가 무겁지 아니하면 위험 아니하나니인가요? 그래서 아니 불자 없을 문자가 또 어찌 됩니까? 아니니자 나오면은 이거는 해석이 아니다라고 해석해보고 또 뭡니까? 없다고도 해석해보고
못하다라고 해보고 세계 중에서 가장 타당한 걸 해야 돼요. 여기도 부중불이 나오는데 아니불자 똑같은데 위에 아니불자하고 밑에 아니불자하고 같이 해석이 되나요 이게? 요 아니 학적 불본이라 고자까지 아니불자 세 개가 나오는데 세 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군자 부중적에는 무겁지 아니하면 요는 아니하다가 딱 맞을 것 같네요. 고적자는 조건입니다. 고적자는 이면 조건문과 가정문에만 쓰는 것이 고적자입니다. 그래서 군자가 적어도 군자의 학문을 닦는 사람이 뭐 하지 아니하면 군자가 무겁지 아니하면 중후한 거겠죠. 중후하지 아니하면 위자는 위험이죠. 너희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뭔가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군자는 무겁지 아니하면 중후하지 아니하면 위험이 이거 뭐죠? 아니불자 음란히 해야 제일 타당하죠. 그러니까 아니불자가 똑같이 써도 아니다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군자가 중화하지 아니하면 위험이 없겠으니 위험이 없으니 학적 불건이라 학적 불건 배우더라도 요때 고적자는 고적자 이민이 아니고 바로 곧이라는 뜻으로 우리의 부사 학적 배워도 곧 뭐 하지 아니야. 그 배움이 갱고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하면 배움 이전에 어떤 자세를 두고 한 말이겠죠. 군자 부중적 불이니 그런 사람은 배우더라도 갱고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지금 뭐 통상 알려진 해석입니다. 이 말고 다른 해석이 가능하나요? 군자 부중 그런데 뭡니까? 무겁지 아니하면 쓰지만은 무엇이는 빠져 있죠. 이것도. 군자가 무엇이 무겁지 아니하면 몸무게를 말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행동이 무겁지 아니한 것. 군자 행동이 무겁지 아니하면 위험이 없어. 저는 이 무거울 중자는 내면의 어떤 부분을 말하고 밑에 있는 위험은 외부로 표현되는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요. 그래서 이 오는 걸 볼 때 중자는 무엇을 나타내고 위자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런 것이 잘 봐야 논어는 제맛이 나는 거죠. 왜? 이 당시는 선생님이 제자한테 가르치니까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돼도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지금까지 무거울 중자 쓰는데 뭐이 무겁단 말이고 이런 걸 자기들은 대화 중에 나오니까 말 안 해도 아는 게 위험이라는 것도 과연 위험이 뭐예요? 우리는 위험이라고 그러면 요즘 그만한 것 뭐 이렇게 다 하는데 그 위자가 과연 그런 뜻이었까 이런 거죠. 요 우리가 군자가 중화하지 아니하면 위험이 없나니 했지만 위험이라는 말도 지금 하면은 위험이라는 건 다 싫어하는데 임금의 위험, 권력자의 위험 이런 뜻일까요? 아니 이 위자도 사람이 바꿔 들어가는 요즘 말하면 뭡니까? 위자가 품위에 가까운 거예요. 품위라는 뜻이에요. 품위. 그럼 어찌 됩니까? 군자가 심중이 마음이 탁 수양을 해가지고 어떤 바른 것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무게가 없으면은 겉으로 표현되는 품위가 안절부절해지는 거예요. 위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자는 어떤 내면의 마음 상태, 정신 상태, 위자는 외부로 표현되는 품위의 부분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중불이라는 것을 곰곰이 음미해 보면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속은 안달이나 마음 소양을 하지 않아서 속은 차분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탁 흔들림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데도 겉으로만 꾸며가지고 품위를 유지하는 경우도 흔히 보잖아요. 그게 가식이죠, 가식. 그 진짜 태상같이 맹자가 말하는 빅립천이나 태상 같은 그런 자세가 되려면은 스스로 마음 수양과 단련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 수양과 단련을 해야 큰 일을 맡아도 경륜이 생기는 거죠. 경륜이 생기는. 그런 경우 옛날에 장수를 뽑을 때 이런 게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장수를 뽑을 때 8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무겁고 태연하게 보여도 속에 들어가면은 거성 있는 사람은 장수를 뽑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지인지감은 껍데기만 보는 것으로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껍데기 안에 있는 내면을 볼 줄 알아야 진짜 그 사람이 지인지감, 사람을 감식하는 그런 안목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제가 볼 때 부중불이라는 것이 그때 말하고 지금 말해도 지금 봐도 텔레비전 화면은 국회의원들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도 속이 보일 정도로 눈을 가진 건 아니지만은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것은 배짱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분야에 대한 그걸 요즘 뭐라 푸네 내공이라 그러니까 내공이 깊은 사람은 말 한마디가 다른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뭐 한동훈이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어느 누가 뭔 말을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는 이 머릿속의 그 두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지. 그 어찌 자기 분야에 대해 환히 알고 내공이 쌓였다는 거겠죠. 그래서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무걸중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이 무걸중자가 되지 않으면 뒤에 있는 품위가 위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행동이 마음과 행동이 먼저이고 요따가 배움까지 더해지면은 견고해가지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말이 아주 간단하긴 하지만은 무걸중자와 품이라는 위자와 그 배울 학자가 나란히 놓인 것을 의미해 보면은 당시에 공자께서 무엇을 원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도 한번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자와 위자로 군자는 조금 풀어서 해석하겠습니다. 군자는 마음이 다 수양을 해야 무거워지는 겁니다. 수양을 통해서 마음이 중후해지지 아니하면은 행동에도 품위가 없나니 이는 사람은 학하여도 그것이 견고해지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만 해석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갖다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겠나요? 학적 불고를 할 때 고적자를 갖다가 배와도 곧이라고 말을 했죠. 그렇지만 꼭 이거는 배와도 곧이지. 학적일 때 이 적자는 뭡니까? 조건 가정하는 이민이라고 했는데 이민으로 해석하면 틀리나?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리 또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됩니까? 해석을 달리하면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 군자 부정적 불이. 군자는 중화하지 아니하면 위험이 없다. 그런데 이런 위험이 없는 사람도 면자를 보세요. 이렇게 마음이 중화하지 아니해가지고 위험이 없게 된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도 뭐 하면 배우면 이런 사람도 배우면 불곤이라 하는데 고자가 견고할 고자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폐단이라는 뜻이 됩니다. 네, yen고자도 똑같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학적 불곤은 어찌 됩니까? 배우면 이런 폐단이 없어진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이 완전 해석이 다르죠. 완전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해석 다른 게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느냐? 공자시대까지 올라가지고 있는 거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작 앞에 본 학적 이렇게 하면 학문하는 배운다고 해도 곧 견고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거의 80% 인정을 받습니다. 뒤에 있는 이것은 군자가 무겁지 아니하며 위험도 없나니 그런 사람도 배우면 폐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 해석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자주를 따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적 불고도 이것도 무엇에서 나눠요? 이 고적자를 어찌 해석할 거냐에 따라 다른 거죠. 배움도 곧이라고 할 것이냐, 배우면이라고 할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 면이라고 봤다 잘못 봤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는 곳곳에 지금도 해석 안 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엄청 많다는 거죠.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주자주절 따릅니다. 군자는 마음이 수양을 통해서 무겁지 아니하면 밖으로의 품위가 없나니 위험이 없나니 이는 사람은 배워도 곧 그 배움이 견고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중요하게 말한 것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다스리는데 최고 뭡니까? 공자님이 딱 말로 했습니다. 마음 다스릴 때는 뭘? 주충신할 것이며 주로 삼다. 이거는 어떤 걸 지주로 삼다라는 거거든. 주로 삼다. 무엇을 주로 해야 할 것이며 충과 신을 주로 해야 할 것이며 그럼 충과 신이 뭐 하는데 필요한 것이에요? 마음을 중화하게 하는데 필요한 거죠. 앞에 나온 것을 보면 마음을 중화할 때는 충과 신이 충은 뭡니까? 진기지심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이 충이고 신은 뭡니까? 신은 은행일치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게 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이든 떳떳해지고 바르고 중후해지려고 하면 충과 신을 주로 해야 할 것이며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게 보면 이 전체를 볼 때 논에 이야기를 했죠. 공자의 뭡니까? 공자가 공자가 논에서 말로 하고 있는 행동 규범은 딱 네 가지라고 했죠. 네 가지. 가정윤리가 국가윤리로 바뀌는 효제충신입니다. 효제충신을 말하는데 벌써 효제 나왔고, 효제는 위인지본연을 해서 나왔죠. 그 다음 주충신에가 중신 나왔죠. 이라면 이 행동 규범은 지금 다 나온 거예요. 뒤에도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효제충신이 다른 겁니다. 효제충신. 그렇고 목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육아의 목표는 수기지인이라고 했죠. 행동 규범은 효제충신이고 그 다음 해야 할 목표는 수기지인. 내 자신을 수양해갖고 남을 다스리는 거죠. 그게 대학에서 말하는 상강리 8쪽인 거예요. 수기지인인 거죠. 수기지인. 그래가지고 궁고의 도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고지선한테 한데 도달하는 것이죠. 대동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거죠. 대동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찌린자였죠. 주충신함입니다. 충가신을 얼마나 중요시했고 또 충가신이 옛날 공자가 말했을 때 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거하고도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사회윤리에서 충가신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회 환경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춘추시대 때 이 당시에 왜도 대부 제후들이 엄청 점점 부패해져 가지고 뭡니까? 아까 앞에서 말하는 대부가 사통하는 경우 또 하극상의 풍조 이런 것이 점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상부층에 사는 사람들이 윤리의식이 둔화되고 무뎌지고 방탕해지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조차도 따라서 어찌됩니까? 백성들조차도 허황과 온갖 불의를 저지른 것에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의 어떤 풍조가 이렇게 가서는 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말로 한 것이 이런데 나타난 것은 아닐까. 왜 그 당시에는 충가신이 그리 필요했느냐. 지금 상태에서는 충가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논어를 읽는 하나의 또 재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신은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해석 안 하겠습니다. 충가신을 주로 한다는 것은 다른 일보다 제일 우선시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마음속에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주라고 쓰죠. 주라고 씁니다. 주자는 육아에서 엄청 이 주자를 많이 쓰죠. 주일 공부, 제일 성리학에서 말하는 주일 공부가 긴 공부죠. 주일 공부 안 그러면 똑같습니다. 주긴 공부 해가지고 주자를 많이 씁니다. 주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으로 삼는 것. 그걸 주라고 말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가장 핵심이 되도록 가지는 것. 그래서 중후해가지고 품위를 지니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충가신으로서 자기의 마음을 충가신으로 먹어가지고 행동을 닦아나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충가신을 주로 할 것이며 그 다음 무불려기자오 아까 세 개 중에 한 개가 빠졌네요.
없을 문자 또 아니 불자 나오면은 아니다 또 뭡니까 없다 못하다 중간 또 한 개 빠지면 한 개 또 하면 그 말라라는 금지사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라라는 금지. 없을 문자가 말문자와 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우 할 때 이 문자가 어떻게 돼요? 무우 이거는 벗삼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벗우자가 동사면은 벗삼다 그죠? 벗삼지 말라라는 것이. 벗삼지 말라. 누구를 벗삼지 말라? 이 공자님 말씀입니다. 무불 불려 기자 이건 자의 기자입니다. 놈자자 여기였습니다. 무불려 무불려 불려는 뭡니까 불려? 불려 이거는 구대에 나서 거의 80%는 여기에 A가 있고 불려 있습니다. A 불려 B는 뭡니까? A는 B만 못하다. 땅이 못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못하다. 이런 그래서 이걸 다 못하다라고 해석하죠. 여자가 같은 여자지만 여자 A에다 뭡니까? 바둑 두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 말이겠네. 이리 영 어찌 됩니까? 생불여사는 어찌 됩니까? 생불여사. 예? 생불여사. 띄울 때는 생불여사라고 읽어야 되지만은 넉자시 읽으면 생불여사 아닙니까? 바둑 두면서 생불여사를 어떨 때 씁니까? 살아도 죽는 것만 못하다. 깨우 그 살라고 하다 다 한때 이유하는 거. 그걸 생불여사라 그러죠. 그리고 못하다라는 뜻이죠. 못하다. 그래서 그럼 공자님 이 말 할 때 어찌 됩니까? 벗삼지 말라. 누구를?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삼지 말 것이며. 그럼 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 벗삼으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누가 인도해 주나요? 이 맞을까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했으면 무엇이 못하다는 말일까요? 무엇이 못하다는 말일까요? 자기 돈이 없는 것도 못한 거고, 네? 인품.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봐. 불리 지보다 못한 사람 벗삼지 말라. 그럼 맨날 지보다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학식 높은 사람 따라한다면 그 밑에 사람은 누가 그럽니까? 어울리나요? 그래서 이 해석도 두 가지입니다. 이 해석도 무불력이 엄청 많이 쓰잖아요. 아들 때 우리가 분문할 때 니 가고 그러고 놀지 말아라 이런 말하고 같이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난잡하거나 이런 사람하고 못된 놈하고 친구 삼지 말라라는 말하고도 동하기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생이진 성인인 분이 여기서 무불력이자라고는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해석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공자님이 했을 때의 말을 찾아가 보자는 거죠. 무불력이다. 그럼 자기만 못한 자와 벗삼지 말 것이며, 자기보다 못하다가 무엇이 못하다를 해야죠. 그래서 앞에 나온 충가신입니다. 충가신은 그리 해석합니다. 충가신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벗삼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1차입니다. 주 충신할 것이며 충가신을 주로 해서 딱 자기를 수행할 것인데, 충가신이 자기보다 못한 자는 벗삼지 말 것이며 라고 보는 기내가 하나 있고 어찌 됩니까? 그 다음은 이것이 비교를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 불려라는 것은 뭐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100%이지만은 이 여자를 갖다가 같다라고 그대로 해놓고 불려는 같지 않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럼 같지 않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드물지만 같지 않다라고 해석하면 어찌게 되나요? 누구를 벗삼지 말라? 자기와 같지 아니한 자를 벗삼지 말 것이며. 그럼 자기와 같지 않은 무엇이 같지 않겠느냐? 이것은 도와지이다. 도와 뜻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하고 가는 길이 다른 사람하고는 벗삼지 말라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어떤 것이 맞을 것이냐. 1차적으로는 무불력이자 자기보다 무엇이 못한 자. 앞에 나온 주충신은 충신입니다. 충가신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벗삼지 말 것이며,
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인 번역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비교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이것은 버두자와 관계되니까요. 버 삼는 거잖아요. 버 사는 것은 동지동도, 도와 뜻이 같은 사람한테 두고 한 말이니까 같지 않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도와 뜻이 자기와 같지 않은 자는 버 삼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한 것은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는 각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못하다가 아니고 같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기와 나아갈 길이 같지 않는 사람은, 예, 그런 사람도 같이 뒤에 가면은 맹자에서와 같이 길에 달라도 서로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설득해가 같은 길로 가면 좋지만은 이것 자체가 충신을 강조하고 학적 불고 배울 것을 강조하고 무불력이자까지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을 다 가르칠 때 공자님이 아메 청년들한테 말한 것이지 노숙한 40대 50대 지지한테 말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기서 이거는 아마 젊은 청년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 했었던 말은 아닐까.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미래에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청 팽이한 것이면서도 우리가 가릴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불려기자오 버삼지 없을 무자가 없다가 아니고 말라라고 해야 됩니다. 버삼지 말 것이다. 누구를? 자기와 같은, 자기와 같지 아니한 자. 저는 같다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자기와 뜻이 나갈 길이 같지 않은 자는 버삼지 말 것이요. 말 것이며. 그 다음 어찌됩니까? 마지막으로 엄청 많습니다. 가적 물탄개니라. 가적 물탄개. 요즘 넉자수 할 때는 고적자를 빼고 가물탄개라는 말로 엄청 많이 쓰죠. 가적 어찌됩니까? 가는 흔히는 허물 가짜지만 동사까지 포함된 게 허물이 있다 내지는 허물 실수 이 말입니다. 잘못. 허물이 있으면 허물을 저지르면 허물이 있으면 가가 있으면 물 말라 하지 말라는 거죠. 탄자는 끓이다는 것. 하기 싫어서 끓이는 것. 허물이 있으면 허물은 곧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려하지 말 것이니라. 꺼려하지 말 것이니라. 제가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학적 불고라든지 주충순이라든지 무불력이자오 가정물탄계 이것은 어찌 보면은 40이나 신이 넘은 노숙한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참 공부하는 청년들 보고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것이 어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정물탄계 이거는 뭐인가요? 가정물탄계. 이거는 가짜 한계였지만 허물을 저지르다. 허물이 있다. 다 됩니다. 다 돼. 가짜 한계가 동사로 해석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의든 허물을 저지르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저지르면 잘못이 있으면은 물탄개 고치는 것을 꺼려하지 말아라. 가라는 건 뭔가요? 가는 뭐입니까? 예, 이게 허물 우리말로 잘못 또 우리가 말하는 실수까지 다 됩니다. 실수까지. 이와 관계된 게 가정된 게 뭐입니까? 이와 반대되기보다 대치되는 게 가와 제의 차이입니다. 가와 제의 차이. 가는 어찌 됩니까? 어떤 내가 잘못한 실수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실수도 이렇게 실수 내지는 잘못 안 그러면 허물이라고 쓰는데 이거는 뭡니까? 가라는 거는 꼭 우리가 가 많이 쓰잖아요. 가는 뭐니까 의도하지 아니한 잘못입니다. 의도하지 아니한 잘못. 죄라는 것은 의도를 하고 저지른 범법 행위입니다. 요 가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 것들. 안 그러면 잘못 이런 거죠. 이 엄청 가와 죄는 중요한 것이 이것이 의도적이냐 의도적이지 않느냐. 마치 요즘 법에서도 이걸 가르는 게 중요하죠. 이것의 차이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죄는 의도를 하고 한 것은 아무리 작아도 의도된 어떤 범법 행위는 여기는 무엇이 따르나요? 여기에는 벌이 따르는 겁니다. 죄에는 벌이 따르지만 가해는 벌이 따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과저 이거는 의도되지 않은 나의 실수. 의도되지 않은 왜 내가 요리 가지고 이래 가지고 다 의도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겁니다. 의도되지 않은 어떤 잘못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어찌됐냐 죄와 가를 구분하는 것이 의도된 행위냐 의도되지 않은 것이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를 과에도 벌을 가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과실치사. 예, 가실치사죠. 예, 가실. 그렇죠. 가실로 해가지고 가실로 인한 의도되지 아니한 거지만 어떤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것이 작은 것이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행위가 의도된 의도된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럼 뭐 우리가 뭐 가태료를 안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내는데 가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죄라는 것이 의도된 어떤 범법 행위 똑같은 범법이라도 의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와 죄를 나눈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가적 허물이 있으면 어찌 됩니까? 허물이 있으면은 무엇을 고치는 것을 꺼려 하지 말 것이니라. 이 말도 보면 엄청 좋습니다. 가물탕이 허물이 있으면은 즉시 고쳐라 이런 뜻으로 봐지는 거죠. 그럼 잘못을 알면 누구나 고치려고 하지 그거 안 고치려고 하나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안 고치는 경우가 있겠나요? 유명한 허물 가짜에 대한 이런 엄청 유명한 말이 있죠. 춘추자전에 진나라 영웅 때 이야기입니다. 임금이 잘못하니까 나온 말이 유명한 지금도 제가요 말 쓰는 거 서당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인수무가리 양반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춘추에부터 나와가지고 옛 사람들이 말로 하면 전부 다 이렇게 씁니다. 요 말 다음에도 또 있는 말이 어찌 됐냐면 허물 가짜와 관련돼 갖고는 요 말이 엄청 유명합니다.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허물에 대해서 얼마나 옛 사람들이 이 중에 한 개 또 더 있네요. 허물 가짜와 관련. 인수무가리요만은 뭡니까? 인수무가리요만은 뭐인가요? 해석하면 인수무가 해석하면 사람은 누구인들 허물이 없겠느냐마는 누구나 사람은 허물이 있다는 생이지진 공자님도 오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누구나 사람 온갖 허물이 없고 그걸 배우면 신이지 그렇겠나요? 인수무가리요만은 유명하면 사람은 누구라도 허물이 없으리요만은 어찌하면 가히 있는 게면 가히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가히 있는 게 허물이 있어 이것을 능히 고친다면 그 허물은 고치면 허물이 있어 이것을 능히 고친다면은 선이 막대 이것보다 큰 것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춘추시대 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온 인수무가 이것만 알아놔도 좋습니다. 진나라 영공 이야기하면 안 되겠네요. 진나라 영공이 어찌됐냐 하면 자기 주방에 있는 주방장이 곰 발바닥 웅장을 갖다가 요리하고 삶아 오라 되는데 웅장이 돼 익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해가 나가지고 그 주방장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밖에 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 궁녀를 씌가지고 저 시체를 갖다 버리라 되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중신이 가가지고 도저히 임금이 나쁜 짓을 퍼온 일을 하니까 간언을 했죠. 간언을 하고 세 번 네 번 간언을 하니까 임금이 그때서야 내가 잘못을 알았다 고치겠다 하니까 그때 한 유명한 말입니다. 인수무가래요 많은 사람이 누구인가 허물이 없겠습니까? 임금 당시도 허물을 저지를 줄 알다. 그렇지만 고친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가히불개가 시위가라. 이것도 많이 씁니다. 가히불개. 허물을 저지르고 나가지고 고치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허물이다. 라고. 허물을 저지르고 나서 뻣뻣하고 내가 뭐 잘못하고 앵기들은 그것이 진짜 허물이다. 라는 이야기가 밑에 것입니다. 그래서 가히물탄계. 허물이 있으면은 고치기를 꺼리지 아니해야 하니라. 라고 이 말했는데 제가 볼 때 여기 학적불고나 주충신이나 무불력이잖아. 가정물탄계는 아니면 한창 공부를 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의 어떤 자세, 마음의 자세, 또 법과 지내는 자세, 또 실수했을 때의 그런데 이 사람은 잘못한 거 안 그도 진짜 이 나이가 들어서도 제가 한 가물탄계를 보고 참 제가 나이가 들어서 저는 이 기절이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의도하지 않은 잘못, 예를 들어 뭐 시중에도 일어날 수 있고 뭐 또 괜히 뭐 안 사람한테도 말 한마디 좀 지나치게 못하게 한 것이 있거나 뭐 어머니한테 그렇게는 하고 뭐 며칠 동안 마음이 찜찜하고 그런 거예요. 뭐 또 술 먹고 뭐 잘못하거나. 그런데 어찌돼 이것이 어찌됐냐 하면 왜 그랬을까? 그때 왜 술 마시고 그랬을까? 하는 찜찜한 생각이 며칠간은 이 내 자신을 보고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 탁 칼로 건 듯이 고쳐버리면 되는데 이거 미적기르고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은 고치지 않아가지고 그리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내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거 아닌가. 이 공자님 말은 가물탕계가 이럴 때 필요한 게 아닌가. 사람은 잘못한 길을 찜찜하고 그것을 고민할 줄만 알지 탁 칼로 껐듯이 고치기가 안 쉽다는 거죠. 고치고 나면 그 뒤부터 마음이 그리 원 상태대로 평온하게 돌아갈 것인데 그래서 혹시 뭐 잘못이나 실수 이런 것들을 하나 딱 말아먹고 그래서 고치고 나서는 칼로 끈듯이 베어내 버리면은 더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을까. 공자님이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물탄계도 허물을 저지르면 허물이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면 생각해 볼수록 공자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 호연한 부분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신종 추원감시까지 이까지 하려고 했는데 또 다 못하네요. 아무튼 이 진도 나가는 것이 조금 1권, 2권까지는 좀 더딜 거예요. 왜냐하면 문법적인 것들 뭐 이런 거 싹 하고 뭐 이야기 하다 보면 아니면 좀 더딘데 아니면 2권, 3권 지나가면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진도 얼마 안 나갔지만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